1번 고르신 분들 들어가기 전에 짧게 안내 드릴게요. 구독자분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로 지금 마음에 남아있는 한 가지 질문을 무료 타로로 봐드리고 있어요. 편하게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쪽을 천천히 확인해 주세요. 1번 분들 카드 위에 손을 올리자마자 먼저 느껴지는 건 마음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너무 무겁게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끝나지 않았다는 게 꼭 다시 붙잡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내 안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의 실이 남아있다는 쪽에 더 가까워 보여요. 오색 실타래 카드가 맨 앞에서 아주 조용히 놓여 있는데 이 카드가 지금 1번 분들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여러 색의 실이 한데 감겨 있잖아요. 좋아했던 마음도 있고 서운했던 마음도 있고 기다렸던 시간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마음을 썼을까 싶은 복잡함도 같이 들어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고 계실 수 있는데 안쪽에서는 아직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가 쉽게 비워지지 않은 모습이 보여요. 이 흐름은 조금 차분히 봐야 해요. 오색 실타래 카드 옆으로 우물 카드가 이어지거든요. 우물 카드는 깊습니다. 그냥 표면에 고인 물이 아니라 한참 아래로 내려가야 물빛이 보이는 자리예요. 1번 분들 마음도 비슷해 보여요. 누가 툭 물어보면 이제 괜찮아 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혼자 조용해지는 시간에는 그 말이 온전히 사실은 아닌 거죠. 밤에 휴대폰 화면을 괜히 한 번 더 켜보거나 연락이 올 만한 시간도 아닌데 알림창을 확인하거나 예전 대화방을 정리해야지 하면서도 쉽게 손이 안 가는 흐름이 있어요. 이런 적 있으셨죠? 마음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감정은 우물 아래에 남아 있어서 자꾸만 내 시선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감정이 단순한 미련으로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우물카드는 오래된 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내가 진짜 무엇을 원했는지도 비춰주는 카드처럼 느껴져요. 1번 분들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정말 그 사람만 그리운 건지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내 모습이 그리운 건지도 한번 천천히 봐야 해요.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던 나, 누군가를 진심으로 기다릴 수 있었던 나, 작은 말에도 하루가 환해졌던 나, 어쩌면 1번 분들은 상대를 붙잡고 있다기보다 그때의 온기와 내 마음의 순수함을 놓지 못하고 계신 걸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봐볼게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마음이 깊어진 게 아니라 그만큼 진심이 깊었던 쪽으로 읽혀요. 옆에 이어지는 풍경 카드가 참 의미 있게 보여요. 풍경은 바람이 불어야 소리가 나잖아요. 가만히 있을 때는 조용하지만 어느 순간 아주 작은 바람에도 맑은 소리를 냅니다. 6월 1번 분들 애정운에는 이런 작은 흔들림이 들어와요. 아주 큰 고백이나 갑작스러운 변화라기보다 마음을 건드리는 작은 신호에 가까워 보여요. 예를 들면 상대의 소식을 우연히 듣는다든지 예전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를 지나간다든지 연락처를 지우려다가 손이 멈춘다든지 혹은 내가 괜찮아졌다고 생각한 순간에 마음이 살짝 흔들리는 장면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을 다시 아프게 만들려는 흐름이라기보다 아직 남은 감정을 확인하게 하는 바람처럼 보여요. 풍경 카드가 울릴 때 1번 분들은 마음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리가 너무 크지 않거든요. 분명한 답처럼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정도의 울림이에요. 상대가 먼저 다가온다 해도 아주 선명하게 마음을 다 꺼내놓는 방식은 아닐 수 있고 여러분 쪽에서도 먼저 무언가를 표현하기에는 조심스러운 기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결론보다 흐름을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연락이 오느냐 안 오느냐만 보려고 하면 마음이 더 조급해질 수 있는데 이 카드는 먼저 여러분 안에서 어떤 소리가 울리는지 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소리가 그리움인지 아쉬움인지 다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 이제는 정말 놓아주고 싶은 마지막 흔들림인지 말이에요. 이 결이 이어지는데 바로 옆에 매듭 카드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1번 분들 마음이 조금 더 선명해져요. 매듭 카드는 단순히 얽혔다고만 보기보다 한번 맺어진 약속이나 감정이 아직 손끝에 남아있는 느낌이에요. 서로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거나 끝맺음이 깔끔하지 않았거나 마음은 있었는데 타이밍이 맞지 않았던 관계일 수 있어요. 특히 1번 분들은 그때 내가 조금 다르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그 사람이 그 말만 안 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서로 조금만 더 솔직했으면 달라졌을까?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서 장면을 여러 번 되감아 보셨을 가능성이 커요. 겉으로는 지난 일이지만 안에서는 아직 실끝 하나가 계속 걸려 있는 거예요. 매듭 카드가 보여주는 건 1번 분들의 애정이 가볍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쉽게 좋아하고 쉽게 돌아서는 흐름이 아니라 한 사람을 마음에 들이면 오래 보고 쉽게 정리하지 못하고 상대의 부족한 부분까지 한 번은 이해해 보려고 했던 분들로 보여요. 그래서 더 힘들었을 수 있어요. 마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정리도 깊게 해야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면 잊을 때 됐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1번 분들 안에서는 그 말이 그렇게 간단히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감정이 바로 문 닫고 나가는 건 아니니까요. 어떤 마음은 창문 닫힌 방 안의 향처럼 오래 남아있고 시간이 지나도 문득 숨을 들이마실 때 다시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앞쪽 카드들은 1번 분들에게 한 가지를 아주 부드럽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먼저예요. 누군가를 아직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약한 것도 아니고 미련하다고 볼 필요도 없어요. 다만 그 마음이 나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조금 더 솔직하게 만들어주는지 그 차이를 봐야 해요. 오색 실타래 카드가 마음의 복잡한 색을 보여주고 우물 카드가 깊은 감정을 비춰주고 풍경 카드가 6월의 작은 신호를 울리고 매듭 카드가 아직 풀리지 않은 이야기를 보여주는 흐름이에요. 이 4장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밤에 혼자 앉아 오래된 연락창을 바라보는 장면처럼 이어져요. 1번 분들 혹시 마음 한쪽에서 이런 생각도 있으셨을까요? 내가 먼저 움직이면 너무 초라해 보일까? 상대는 아무렇지 않은데 나만 이러는 걸까? 다시 이어진다 해도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물 안쪽에 조용히 내려앉아 있어요. 그런데 카드가 보여주는 분위기는 여러분을 몰아붙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 답을 내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먼저 마음을 인정하고 그 다음 천천히 실끝을 만져보라고 해요. 매듭은 세게 잡아당긴다고 빨리 풀리지 않잖아요. 급하게 당기면 더 조여질 때도 있어요. 애정도 비슷해요. 지금은 마음을 다그치기보다 내가 무엇 때문에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6월에는 그 사람이나 그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들어올 수 있어요. 다만 이 흐름은 무언가가 딱 정해진다기보다는 여러분 마음이 한 번 더 스스로를 확인하는 쪽에 가까워요. 특히 풍경 카드가 있으니 소식, 우연한 마주침, 주변 사람을 통한 이야기, SNS에서 보게 되는 흔적처럼 작지만 귀에 들어오는 신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신호를 받았을 때 중요한 건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식으로 울리는지 보는 거예요. 반가운지, 아픈지, 화가 나는지, 아니면 의외로 담담한지. 그 반응 안에 지금 1번 분들이 어디쯤 와 있는지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충분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앞 흐름은 판단보다 이해가 먼저입니다. 아직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 마음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되고 반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도 계속 생각난다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 마음은 단순히 좋다, 싫다로만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오색 실타래 카드처럼 여러 감정이 같이 감겨 있을 수 있고 우물 카드처럼 깊은 곳에 진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풍경 카드가 울릴 때는 그 소리에 놀라지 말고 아, 내 마음이 아직 반응하는구나 정도로 부드럽게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듭 카드가 있다고 해서 풀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푸는 순서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보여요. 해원동작 카드가 뒤쪽으로 넘어오면서 1번 분들 마음에 필요한 첫 번째 방향이 조금 또렷해져요. 이 카드는 누군가를 억지로 잊으라는 카드라기보다 내 안에서 오래 붙잡고 있던 말을 안전하게 꺼내보라는 느낌에 가까워요. 사랑이 지나간 자리에는 꼭 말로 다 하지 못한 문장들이 남잖아요. 그때는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못했던 말, 괜찮은 척하느라 삼켰던 말, 사실은 붙잡고 싶었는데 차마 꺼내지 못했던 말들이 마음 안쪽에 오래 남아있을 수 있어요. 해원동작 카드는 그 말들을 상대에게 바로 보내라는 뜻으로만 보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먼저 내 안에서 풀어보는 게 좋아 보여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 지금은 그 말을 한번 종이에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압이 조금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따뜻하게 보되 조금 신중하게 살펴볼게요. 1번 분들 중에는 상대에게 아직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회원동작 카드는 성급하게 손을 뻗기보다 내가 왜 연락하고 싶은지를 먼저 보라고 해요. 정말 다시 대화를 나누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어떤 반응이라도 확인하고 싶은 건지, 이 차이가 중요해요. 전자는 관계를 차분히 살펴보는 움직임이 될 수 있지만 후자는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적 있으셨죠? 답장이 오면 안심될 것 같았는데 막상 짧은 답장 하나를 받으면 더 많은 뜻을 찾게 되고, 답이 없으면 하루가 무너지는 느낌이 드는 때요. 그래서 이 카드는 먼저 내 마음의 매듭을 조금 느슨하게 만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옆에 향 카드가 이어지는 것도 참 부드럽게 느껴져요. 향은 연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공간을 채우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사라지면서도 은은한 흔적을 남겨요. 1번 분들 애정운에서도 말하지 못한 마음, 보이지 않는 그리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향처럼 올라오는 장면이 있어요. 이 향카드는 소통의 길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소통이 꼭 상대와의 직접 연락만을 뜻하지는 않아요. 내 마음과의 소통,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랑의 방식과의 소통, 그리고 내가 더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관계 패턴을 알아차리는 소통까지 포함돼요. 그래서 향카드가 나올 때는 마음을 너무 밖으로만 보내지 말고 내 안쪽으로도 한번 돌려보는 게 좋습니다. 1번 분들, 혹시 이 관계에서 내가 많이 참았던 부분이 있었나요? 서운한데도 괜찮다고 말하거나, 기다리는 게 힘든데도 상대를 이해하려고 애쓰거나, 내 마음을 표현하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한 걸음 물러서 있었던 모습이 보여요. 향카드는 그런 마음을 아주 조용히 드러내요. 향을 피우면 방 안에 숨겨진 공기가 바뀌듯이 1번 분들 마음도 이제는 오래 묵은 감정을 조금 환기해야 하는 시점으로 보여요. 상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보다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나를 대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너무 많이 맞춰주지는 않았는지,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느라 내 하루를 너무 쉽게 흔들리게 두지는 않았는지, 이 부분을 차분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살풀이 카드가 나오면서 흐름이 한번 풀립니다. 살풀이 카드는 막혀있던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카드처럼 보여요. 그동안 1번 분들 마음에 쌓여있던 서운함, 미련, 후회, 기대가 하나의 흰 천처럼 길게 펼쳐져 있다면 이제 그 천이 조금씩 바람을 타는 느낌이에요. 중요한 건 이 흐름이 단번에 깨끗해지는 식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늘 괜찮았다가 내일 다시 생각날 수 있고, 마음이 정리된 것 같다가도 어떤 노래 한 곡에 다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후퇴는 아니에요. 감정이 풀리는 과정은 원래 직선처럼 반듯하지 않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빠지고 다시 조금 잔잔해지는 식으로 움직여요. 살풀이 카드는 1번 분들에게 이제 그만 아파해도 된다는 부드러운 허락처럼 느껴져요. 물론 누군가가 말한다고 해서 마음이 바로 가벼워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계속 같은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을 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먼저 필요한 건 상대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긴장을 푸는 일이에요. 너무 꽉 잡고 있으면 작은 신호도 두렵게 느껴지고 상대의 말 한마디도 크게 흔들리게 돼요. 하지만 마음이 조금 풀리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연락이 오면 차분히 볼 수 있고, 연락이 오지 않아도 내 하루를 완전히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해수가늠 카드가 지켜주듯 나와 있어요. 이 카드는 1번 분들 마음에 정말 필요한 정화를 보여줘요. 해수가늠 카드는 눈물과도 닿아 있고 물결과도 닿아 있어요. 그래서 1번 분들이 그동안 애정 문제로 많이 마음을 눌러왔거나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 눈물이 차오른 적이 있었다면 이 카드는 그 마음을 나무라지 않아요. 오히려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이제는 조금 씻겨 내려가도 된다고 말하는 분위기예요. 사랑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를 때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잃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거든요. 해수관음 카드는 다시 나를 부드럽게 안아주는 쪽으로 흐릅니다.
1번 분들 애정운은 그래서 재회냐 정리냐 하나로 단순하게 자르기 어려워요. 이 리딩에서 더 크게 보이는 건 여러분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마음이 회복되면 그 다음 선택도 훨씬 선명해질 수 있어요. 상대와 다시 대화할지, 조용히 놓아줄지, 조금 더 시간을 둘지, 그 선택은 여러분이 편안한 자리에서 해야 해요. 불안한 마음으로 선택하면 나중에 또 같은 매듭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회원동작 카드가 말하지 못한 마음을 풀어주고, 향 카드가 조용한 소통의 길을 열고, 살풀이 카드가 묵은 감정을 움직이게 하고, 해수관음 카드가 그 자리를 씻어주는 흐름이에요. 이 4장은 1번 분들을 앞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오래 앉아있던 자리에서 천천히 일으켜 세우는 장면처럼 이어져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마음속에 남은 말을 편지처럼 적어보세요. 나는 그때 이 말이 서운했어. 나는 사실 기다렸어. 나는 나를 더 아껴주고 싶어. 이런 식으로요. 쓰다 보면 상대에게 향하던 마음이 조금씩 나에게 돌아오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잠들기 전 깨끗한 물 한 잔을 옆에 두고 오늘 내 마음이 너무 무겁지 않게 가라앉기를 조용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정성을 들인다는 건 큰 의식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함부로 다루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달에는 상대의 흔적을 일부러 찾아보는 시간을 조금 줄여보세요. 궁금한 마음이 올라오는 건 자연스럽지만 그때마다 바로 확인하기보다 숨을 한번 고르고 내 하루로 돌아오는 연습이 필요해 보여요. 1번 분들, 이 흐름은 아프기만 한 카드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깊었던 마음이 이제 조금씩 숨을 찾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아직 그 사람을 생각해도 괜찮고 아직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아요. 다만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뒤로 미루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누군가를 향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잃지 않는 마음이어야 하니까요. 오늘 리딩이 마음에 조용히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여러분의 마음을 살짝 남겨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흐름도 차분히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한 가지 질문을 무료 타로로 봐드리는 작은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마음에 걸리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편하게 확인해주세요. 이번 분들 카드를 펼쳐보면 먼저 분위기가 굉장히 부드럽게 올라와요. 아주 뜨겁게 밀고 들어오는 사랑이라기보다는 마음이 조금씩 데워지는 흐름에 가까워요. 인연 동작 카드가 맨 앞에 놓여 있는데 이 카드는 누군가와의 연결이 다시 살아나거나 새로운 사람을 통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번 분들 애정운이 완전히 닫힌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틈으로 아주 작은 빛이 들어오는 흐름이 보여요. 다만 그 빛을 보고도 바로 문을 활짝 열기보다는 내가 다시 마음을 줘도 괜찮을까 하고 한 번 더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인연 동작 카드는 참 다정한 카드예요. 이 카드가 나오면 마음과 마음 사이에 실처럼 이어지는 무언가가 느껴지거든요. 아직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호감일 수도 있고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소개나 만남일 수도 있고 이미 알고 지내던 사람과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흐름일 수도 있어요. 이번 분들 중에는 요즘 누군가가 문득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편한 사람, 아는 사람, 가끔 연락하는 사람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 말투 하나가 조금 다르게 들리고 답장이 오면 괜히 한 번 더 보게 되는 그런 흐름이요. 이런 적 있으셨죠? 마음은 아직 아니라고 말하는데 몸은 먼저 알림을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요. 그런데 인연 동작 카드 옆에 선녀 카드가 이어지는 걸 보면 이번 분들 자체의 매력도 같이 살아나고 있어요. 선녀 카드는 분위기, 감성, 부드러운 끌림을 보여줍니다. 6월에는 여러분이 일부러 뭔가를 크게 하지 않아도 말투나 표정, 분위기에서 사람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결이 있어 보여요. 특히 예쁘게 꾸미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조금 정돈되면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풍기는 부드러움이 커지는 흐름이에요. 누군가를 만나야 해서 억지로 좋아 보이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하기 시작하면서 매력이 살아나는 쪽이에요.
이 부분은 따뜻하게 봐도 괜찮겠습니다. 선녀 카드가 보여주는 2번 분들의 애정운은 급하게 잡으려는 사랑보다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호감에 더 가까워요. 예를 들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생각보다 잘 통한다고 느끼거나 내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거나 오래 알던 사람이 문득 새롭게 보일 수 있어요. 특히 2번 분들은 상대가 강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물러설 수 있는 분들로 보여요. 마음이 예민하고 섬세해서 거칠게 다가오는 사람보다는 내 속도를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더 끌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6월에는 너무 자극적인 관계보다 대화가 편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인연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해요. 이 결이 이어지는데 부채춤 청카드가 현재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부채춤 청카드는 가만히 있는 마음에 바람이 들어오는 장면처럼 느껴져요. 천이 흔들리면 색도 달라 보이고 모양도 다르게 보이잖아요. 이번 분들 마음도 그래요. 그동안은 애정에 대해 조금 조심스럽거나 지금은 굳이 누굴 만나야 하나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 있는데 6월에는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주변 환경이 바뀌거나 모임이 생기거나 사람들과 마주치는 자리가 늘어나면서 마음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가만히 집 안에만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없을 것 같다가도 막상 밖에 나가면 생각보다 편하게 웃게 되는 장면이 보여요. 부채춤 청카드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요. 이번 분들 마음이 아직 완전히 한 방향으로 정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새 인연이 괜찮을 것 같다가도 내일은 괜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고 누군가가 다가오면 반갑다가도 막상 가까워지려 하면 살짝 물러나고 싶어질 수 있어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마음이 조금 지쳐 있었거나 이전 관계에서 실망한 경험이 있었다면 새롭게 마음을 여는 과정이 천천히 진행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부채가 한 번에 바람을 크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손목의 움직임에 따라 천천히 공기를 바꾸듯이 이번 분들의 애정도 그렇게 움직입니다. 여기서 보자기 카드가 숨은 원인으로 나와 있는 게 아주 중요해요. 보자기 카드는 감싸는 카드예요.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겉에서는 잘 보이지 않죠. 2번 분들 마음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 보여요. 겉으로는 밝게 웃고 대화도 잘하고 사람들과도 무리 없이 지내지만 정작 깊은 마음은 아직 꽁꽁 감싸두고 있는 모습이에요. 누군가가 호감을 보여도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걸까? 잠깐 관심 보이다 말지는 않을까? 내가 너무 빨리 마음 열면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흐름이 와도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확인하고 싶고 동시에 너무 확인하고 싶어 하는 나를 들키고 싶지 않은 결이 보여요. 보자기 카드는 숨김이기도 하지만 보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마음을 감싸고 있는 건 단순히 소극적이라서가 아니에요. 스스로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강한 거예요. 아마 이전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보여줬다가 서운함을 겪었거나 기대가 커졌던 만큼 실망도 컸던 경험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다가와도 바로 믿기보다 한 겹 더 감싸서 보관하려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을 탓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상처를 겪으면 자연스럽게 조심스러워지고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더 필요해집니다. 다만 보자기가 너무 오래 묶여 있으면 좋은 마음이 들어와도 안쪽까지 닿기 어렵다는 점은 살펴봐야 해요. 이번 분들 앞쪽 흐름은 그래서 아주 예쁜데 동시에 조심스러워요. 인연 동작 카드가 새 연결의 가능성을 열고 선녀 카드가 여러분의 부드러운 매력을 살리고 부채춤 청 카드가 마음의 공기를 바꿔주고 보자기 카드가 아직 숨겨둔 속마음을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이 네 장은 마치 오래 닫아두었던 서랍 안에서 곱게 접어둔 천을 꺼내는 장면 같아요. 천은 여전히 아름답지만 오래 접혀 있었기 때문에 주름이 남아있죠. 그 주름을 억지로 펴려고 하면 상할 수 있어요. 천천히 펼치고 손으로 가볍게 다독이듯이 마음도 그렇게 다뤄야 합니다. 6월 애정운에서 이번 분들에게 중요한 건 내가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까 보다 나는 어떤 방식의 사랑에서 편안한가를 먼저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호감을 보인다고 해서 바로 답을 정할 필요는 없어요. 상대가 괜찮아 보여도 여러분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천천히 봐도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살짝 움직인다면 그 움직임을 너무 빨리 부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아직 상처가 있으니까 안 돼 라고 미리 닫아버리기보다 내가 지금 이 사람 앞에서 조금 편안하구나 정도로만 받아보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흐름에서 먼저 봐야 할 건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예요. 2번 분들 중에는 새 인연을 원하면서도 막상 다가오면 피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이미 누군가와 연락을 하고 있는데 상대가 싫은 건 아닌데도 마음이 한 번씩 뒤로 빠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보입니다. 이건 상대가 꼭 별로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보자기 카드가 아직 조심스럽게 감싸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빨리 마음이 안 열리지? 왜 확신이 없지? 왜 이렇게 따져보게 되지? 이런 식으로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좋은 인연일수록 그 속도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해요. 2번 분들 6월 앞 흐름은 분명히 닫힘보다는 열림에 가까워요. 다만 활짝 열리는 문이 아니라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안쪽으로 빛이 들어오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사람을 만나는 자리, 가벼운 대화, 자연스러운 소개, 편안한 연락을 너무 밀어내지 않는 게 좋아 보여요.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편안한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화 후에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인지, 내 이야기를 서두르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인지,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인지, 이런 작은 기준들이 이번 분들 애정운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방울카드가 뒤쪽으로 넘어오면서 이번 분들 흐름에 실제 움직임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앞쪽에서는 마음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과정이 보였다면 여기서는 그 마음이 바깥으로 아주 작게 소리를 내는 장면입니다. 방울이라는 건 큰 종처럼 멀리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만 알아차릴 수 있는 맑은 흔들림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분들 6월 애정운에서도 아주 거창한 고백이나 극적인 변화보다 작은 신호가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커 보여요. 누군가가 안부를 묻는다든지, 대화가 조금 길어진다든지, 평소보다 다정한 표현이 섞인다든지, 혹은 여러분이 먼저 가볍게 말을 걸어보고 싶어지는 순간이 생길 수 있어요. 이 흐름은 조금 차분히 봐야 해요. 작은 신호라고 해서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 이번 분들 마음에는 큰 움직임보다 작은 확인이 더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방울 카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움직이면 아주 작게라도 표현해보라는 흐름이에요. 이번 분들은 속마음을 보자기 카드처럼 감싸두는 결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가 호감을 보여도 바로 반응하지 못하거나 좋으면서도 아닌 척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6월에는 너무 감추기만 하면 상대가 여러분의 마음을 읽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큰 고백을 하거나 관계를 급하게 정리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 편했어요. 그거 저도 좋아해요. 다음에 또 얘기해요. 처럼 가볍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충분해 보여요. 사랑의 시작은 늘 거창하지 않잖아요. 어떤 인연은 긴 고백보다 짧은 웃음에서 시작되고 어떤 마음은 부담 없는 안부 속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기도 합니다. 그 옆에 마지굿 카드가 이어지면서 이번 분들 애정운은 더 분명히 받아들이는 흐름으로 들어와요. 마지굿 카드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기운을 맞이하는 카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에게 6월은 사람을 너무 멀리 두기보다 내 삶의 마당 안으로 조금 초대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외부 모임, 소개 자리, 약속, 가벼운 만남, 온라인에서 시작되는 대화까지도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만남을 처음부터 결과로 재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연인이 될까 아닐까를 너무 빨리 따지면 마음이 금방 피곤해질 수 있어요. 오히려 이 사람과 있을 때 내가 편안한가, 내가 나답게 말할 수 있는가, 대화 후에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는가를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굿 카드는 준비된 마음도 같이 말해요. 좋은 인연이 들어와도 내 마음의 자리가 너무 어수선하면 그 흐름을 제대로 느끼기 어렵잖아요.
방 안에 손님을 맞이하려면 먼저 앉을 자리를 조금 정리하듯이 이번 분들 마음도 6월에는 작은 정리가 필요해 보여요. 아직 지난 상처가 마음 한쪽에 남아 있다면 그 상처 때문에 새 사람을 똑같이 의심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독이는 게 좋아요. 전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라고 미리 막아버리기보다 이번에는 천천히 확인해보자 정도로 마음의 문장을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무리해서 긍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을 볼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남겨두자는 의미예요. 이제 비단카드가 결실 자리에 놓이면서 이번 분들 애정운에는 꽤 귀한 분위기가 올라와요. 비단은 아무 천이나 막 다루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곱게 접어두고 좋은 날에 꺼내고 손끝으로도 조심스럽게 만지게 되는 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이번 분들이 6월에 스스로를 더 귀하게 대할수록 애정운도 더 부드럽게 열린다는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나를 깎아내리거나 상대의 기분에 맞추려고 내 속도를 무시하는 흐름은 좋지 않아 보여요. 오히려 내가 나를 소중하게 대할 때 상대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해요. 비단카드는 또 좋은 인연이 아주 요란하게 들어오기보다 품격 있게 다가올 수 있다는 느낌도 줍니다. 여러분은 불안하게 흔드는 사람보다 천천히 배려를 보여주는 사람, 말보다 행동이 안정적인 사람, 가볍게 떠보는 느낌보다 진중하게 관심을 표현하는 사람이 더 맞아 보여요. 특히 이번 분들처럼 마음을 섬세하게 쓰는 분들은 강렬한 설렘만 보고 들어가면 나중에 감정 소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설렘도 중요하지만 그 설렘 뒤에 안정감이 있는지를 함께 보셔야 해요. 비단카드는 아름답지만 약한 힘으로 잡아당기면 주름이 생기잖아요. 이번 분들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들어올 때 나를 조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끌고 가는 관계라면 잠깐 멈춰서 보셔도 좋아요. 마지막에 칠성님 카드가 수호처럼 놓여 있는 건 굉장히 따뜻합니다. 칠성님 카드는 급한 불꽃보다 오래 빛나는 별빛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번 분들 애정운은 당장 모든 답이 나오는 흐름이라기보다 6월을 기점으로 마음의 방향이 조금씩 잡히는 느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편안함을 느끼는지, 나는 어떤 사랑을 원했는지, 이제 어떤 관계는 더 이상 반복하고 싶지 않은지가 선명해질 수 있어요. 칠성님 카드는 여러분 마음 위에 조용히 별자리를 그려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길을 잃었다고 느껴졌던 애정의 방향이 아주 조금씩 이어지고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한 줄로 정리되는 흐름이에요. 이번 분들, 이 리딩에서 좋은 가능성은 분명히 느껴져요. 하지만 그 가능성을 너무 급하게 잡으려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인연동자 카드가 연결을 열고, 선녀 카드가 매력을 살리고, 부채춤 천 카드가 마음의 공기를 바꾸고, 보자기 카드가 속마음의 조심스러움을 보여줬다면, 뒤쪽에서는 방울 카드가 작은 표현을 울리고, 마지국 카드가 들어오는 흐름을 맞이하게 하고, 비단 카드가 여러분의 가치를 지키게 하고, 칠성님 카드가 전체 방향을 부드럽게 밝혀줍니다. 이 8장은 한 편의 장면처럼 이어져요. 오래 접어둔 마음의 천을 꺼내서 바람을 한번 쐬고 먼지를 털고 좋은 빛 아래에 다시 펼쳐보는 장면입니다. 아직 주름은 조금 남아있지만 그 천은 여전히 곱고 귀해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6월에는 너무 큰 만남을 만들려고 애쓰기보다 가벼운 대화의 문을 하나 열어보세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긴 문장 말고 짧은 안부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외부 모임이나 편안한 약속이 들어오면 너무 빨리 거절하지 말고 한 번쯤은 나가보셔도 좋아요. 사랑은 꼭 정면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친구의 소개, 우연한 자리, 가볍게 나눈 이야기 속에서도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조금 더 예쁘게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옷차림을 바꾸거나 프로필 사진을 정리하거나 향이 좋은 물건을 곁에 두는 것도 괜찮아요. 이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꾸밈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다정하게 대하는 작은 정성입니다. 이번 분들 애정운은 닫힌 문을 억지로 여는 흐름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문틈을 넓히는 흐름이에요. 마음이 아직 겁나도 괜찮고 확신이 바로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감각까지 닫아버리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여러분은 충분히 천천히 사랑받아도 되는 분들이고 누군가의 속도에 맞추느라 스스로를 잃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흐름이 마음에 편안하게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살짝 남겨주시고 구독해 두시면 다음 리딩에서도 여러분 마음이 너무 무겁지 않게 차분히 이어서 봐드릴게요. 3번 고르신 분들 시작 전에 짧게 안내 드릴게요. 구독자분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로 지금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질문을 무료 타로로 봐드리고 있어요. 편하게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쪽을 천천히 봐주세요. 3번 분들 카드를 펼쳐보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이에요. 이 리딩은 애정이 없다는 흐름이 아니고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그 마음을 아무에게나 쉽게 내어주고 싶지는 않은 상태로 보여요. 비녀 카드가 맨 앞에서 아주 단정하게 놓여 있어요. 비녀는 머리카락을 흐트러지지 않게 꽂아두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카드는 3번 분들 마음이 지금 흩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처럼 느껴져요. 속으로는 생각도 많고 감정도 흔들리는데 겉으로는 최대한 품위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나는 괜찮아 보여야 해. 내가 먼저 무너지면 안 돼. 상대에게 내 마음을 너무 쉽게 들키고 싶지 않아. 이런 결이 카드 안에 차분히 들어 있습니다. 비녀 카드는 아름답지만 단단해요. 그래서 3번 분들은 애정에서도 감정만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아니라 자존심과 기준을 함께 보는 분들로 읽혀요. 좋아하면 깊게 좋아하지만 동시에 내가 너무 낮아지는 관계는 견디기 어려운 분들이에요. 상대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나를 불안하게 만들거나 애매한 태도로 오래 기다리게 하거나 말과 행동이 자꾸 달라지면 마음이 바로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식은 건 아닌데도 자존심 때문에 먼저 표현하지 못하는 장면도 같이 보여요. 이런 적 있으셨죠? 사실은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막상 연락이 오면 담담한 척 답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너무 티내면 지는 것 같아서 한 발 물러서는 느낌이요. 그 옆으로 각 카드가 이어지면서 이 흐름이 더 선명해져요. 각 카드는 체면, 격식, 보여지는 모습을 말해주는 카드처럼 느껴집니다. 3번 분들은 이번 애정운에서 마음의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관계가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위치일까? 상대가 나를 제대로 존중하고 있는 걸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계실 수 있어요. 단순히 좋아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나를 대하는 태도, 약속을 지키는 방식, 사람들 앞에서의 배려, 연락이 끊겼을 때의 책임감까지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3번 분들 마음은 조금 엄격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만큼 스스로를 함부로 두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큰 거예요. 각 카드가 있을 때는 겉모습과 속마음의 차이도 같이 봐야 해요. 상대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고 3번 분들도 마찬가지로 감정을 숨기고 있을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는데 누구도 먼저 완전히 내려놓고 다가오지는 못하는 장면이 보여요. 특히 이미 알고 있는 인연이거나 어색해진 관계 혹은 애매하게 이어지고 있는 관계라면 더 그렇습니다. 마음은 아직 남아있는데 먼저 다가가면 내 체면이 상할 것 같고 그렇다고 완전히 끊기에는 아쉬운 그런 상태예요. 이 흐름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볼게요. 여기에는 미련만 있는 게 아니라 자존심과 상처가 같이 얽혀 있습니다. 이제 장막 카드가 현재 흐름으로 놓이면서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천이 하나 내려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장막은 안과 밖을 나누잖아요.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고 말이 오가도 진짜 마음까지는 닿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3번 분들 애정운에서 지금 가장 답답한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일 수 있어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내가 이 관계에서 어디쯤 서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고 무언가 말을 꺼내고 싶어도 분위기가 쉽게 열리지 않는 흐름입니다. 연락을 하고 있어도 속 이야기는 피하게 되거나 만남이 있어도 결정적인 대화는 자꾸 뒤로 밀리는 모습이 보여요. 장막 카드는 숨겨진 감정도 말해요. 3번 분들 마음 안에는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우리 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나는 기다려도 되는 거야?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질문을 직접 꺼내기엔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혹시 상대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혹은 내가 더 상처받을까봐 말을 삼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킨 말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안쪽에 남아서 계속 마음을 누릅니다. 그래서 3번 분들은 겉으로는 차분해 보여도 속은 계속 질문이 오가는 상태일 수 있어요. 잠들기 전에도 그 사람의 말투를 다시 생각하고 답장 하나를 두고 여러 의미를 찾아보는 흐름이 보여요. 옆에 문살 카드가 이어지면서 이 관계의 경계가 더 뚜렷해져요. 문살은 안을 완전히 보여주지도 않고 밖을 완전히 막지도 않는 구조잖아요. 빛은 들어오지만 사람은 쉽게 들어오지 못해요. 3번 분들 마음도 비슷합니다. 완전히 닫은 건 아니에요. 사실 누군가가 진심으로 다가와 주길 바라는 마음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들어오게 두지는 않겠다는 결이 강해요. 이건 3번 분들이 차갑다기보다 그동안 마음을 열었다가 실망한 경험이 있거나 상대의 애매한 태도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해야겠다고 느낀 흐름에 가까워요. 문살 카드는 열고 싶지만 지켜야 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3번 분들, 혹시 관계에서 계속 이런 느낌이 있었을까요? 상대가 다가오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멀어지고 말로는 괜찮은 분위기인데 행동은 확실하지 않고 내가 먼저 묻자니 너무 매달리는 것 같아서 조용히 지켜보게 되는 흐름이요. 이게 반복되면 사람 마음이 많이 지칩니다. 좋아하는 감정보다 피로감이 먼저 올라오고 설렘보다 계산이 많아질 수 있어요. 이번에는 내가 먼저 연락하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상대가 어떻게 하는지 봐야지 하면서 마음이 점점 경계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살 카드는 그런 마음을 보여줘요. 사랑이 싫은 게 아니라 또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앞쪽 4장을 함께 보면 3번 분들 애정운은 굉장히 섬세한 긴장감이 있어요. 비녀 카드가 내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붙잡고, 각 카드가 체면과 존중을 중요하게 만들고, 장막 카드가 두 사람 사이에 진짜 마음을 가리고, 문살 카드가 들어오고 나가는 선을 조심스럽게 세워요. 이 4장은 누군가를 좋아하면서도 자기 마음의 문 앞에서 오래 서 있는 장면처럼 이어집니다. 문을 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냥 닫아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3번 분들께 지금 필요한 건 억지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먼저 확인하는 일입니다. 6월에는 애정에서 확실함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상대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이 관계가 나를 편안하게 하는지 아니면 계속 긴장하게 하는지를 보셔야 해요. 좋아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버티기에는 3번 분들 마음이 이미 많은 생각을 해온 것 같아요. 특히 상대가 애매하게 다가오는 사람이라면 그 애매함을 계속 해석해 주느라 여러분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때로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내가 계속 불안한 쪽으로만 기다리고 있다면 그건 조금 다르게 봐야 해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무겁지 않게 이 부분은 천천히 짚어가면 좋겠습니다. 3번 분들 앞 흐름은 차갑게 끊어내는 분위기라기보다 품위를 지키며 마음의 선을 세우는 흐름이에요. 아직 감정이 남아도 괜찮고 상대가 궁금해도 괜찮아요. 다만 그 마음 때문에 나를 낮춰서 확인받으려 하지는 않는 게 좋아 보여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과 나 자신을 지키는 마음은 함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비녀 카드처럼 흐트러지지 않게 나를 꽂아두고, 각 카드처럼 내가 받아야 할 존중을 기억하고, 장막 카드 앞에서는 서두르지 말고, 문살 카드 앞에서는 누가 내 안쪽으로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를 천천히 보시면 좋겠어요. 신칼 카드가 뒤쪽으로 넘어오면서 3번 분들 흐름에는 아주 분명한 정리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정리는 누군가를 차갑게 잘라내라는 뜻으로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내 마음을 계속 아프게 만드는 부분, 애매하게 나를 붙잡아두는 부분, 말은 없는데 기대만 남기게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보라는 의미에 가까워요. 신칼 카드는 흐릿한 것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이미 알고 있던 부분을 더 이상 못 본 척하지 않게 만드는 카드예요. 그래서 3번 분들 6월 애정운은 감정만으로 흘러가기보다 내가 정말 원하는 관계의 모양이 무엇인지 똑바로 확인하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봐볼게요.
3번 분들 중에는 상대가 싫어서 힘든 게 아니라 상대가 확실하지 않아서 힘든 분들이 많아 보여요. 다정할 때는 너무 다정하고 멀어질 때는 아무 설명 없이 멀어지는 사람. 말로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 사람, 혹은 여러분을 좋아하는 듯 하면서도 관계를 분명히 정리하지 않는 사람. 이런 흐름이 있었다면 신칼 카드는 그 애매함을 계속 해석해주는 역할에서 벗어나도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혼자 해석하고 혼자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의 중심이 상대의 반응에 묶여버리거든요. 3번 분들, 혹시 이런 생각을 자주 하셨을까요? 내가 예민한 건가? 이 정도는 이해해야 하나? 상대도 사정이 있겠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달라질까? 이런 문장들이 마음속에서 반복되면 처음에는 배려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는 나를 지치게 만들 수 있어요. 신칼 카드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화를 내라고 하지 않아요. 대신 마음 안에서 기준을 하나 세워보라고 해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와 받아들이기 어려운 관계를 나누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연락의 빈도보다 더 중요한 건 태도의 일관성이고, 달콤한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배려예요. 이 기준을 잡는 순간 3번 분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 옆에 금줄 카드가 이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금줄은 경계입니다. 아무나 넘을 수 없는 선이고 안쪽을 보호하기 위해 둘러두는 표시예요. 3번 분들 애정운에서 이 카드는 내 마음 안쪽에 들어올 사람을 가려도 된다는 메시지처럼 보여요. 그동안 3번 분들은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많이 애쓰셨을 수 있어요. 상대가 바쁘다니까 이해하고 표현이 서툴다니까 기다리고 나름의 상처가 있겠지 하면서 마음을 넓게 써보려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줄 카드는 이해와 허용은 다르다고 말해요. 상대를 이해할 수는 있어도 그 태도 때문에 내가 계속 상처받는 것까지 허용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금줄 카드가 나올 때는 관계의 선을 아주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연락을 했다가 말았다가 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흔든다면 그 흐름에 매번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이에요. 상대가 늦은 밤에만 감정적으로 다가오고 낮에는 무심하다면 내가 그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놓이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가 말로는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말에만 기대어 마음을 계속 열어두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금줄은 상대를 밀어내기 위한 벽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숨쉴 자리입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서 장지 카드가 결실 자리에 놓여요. 이 카드가 참 좋게 느껴지는 이유는 3번 분들 애정운이 단순히 끝내고 막히는 쪽으로만 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장지 카드는 아직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종이처럼 보여요. 예전 이야기의 흔적이 남아있다 해도 이제 새로 쓸 수 있는 여백이 생긴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든 거리를 두든 완전히 다른 인연을 향해 마음을 열든 3번 분들 손에 다시 선택권이 돌아오는 흐름이에요. 그동안은 상대의 태도를 기다리느라 내 마음의 펜을 내려놓고 있었다면 6월에는 다시 내가 문장을 써보는 시간이 됩니다. 장지 카드는 대화와도 닿아 있어요. 3번 분들 중 이미 관계 안에 있는 분이라면 이번 달에는 마음속으로만 끙끙대기보다 한 번은 부드럽게 확인하는 대화가 필요할 수 있어요. 다만 그 대화는 따지는 방식보다는 내 마음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쪽이 좋아 보여요. 왜 그랬어? 보다 나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불안했어. 너는 도대체 뭐야? 보다 나는 이 관계가 조금 더 분명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내 감정을 중심으로 말하면 상대의 반응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여러분의 말을 존중하고 함께 조율하려 한다면 관계는 새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계속 회피하거나 흐리게 넘긴다면 그 자체가 답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사천왕 카드가 수호처럼 놓여 있는 건 3번 분들에게 큰 보호의 메시지로 보여요. 사천왕 카드는 부드럽기만 한 카드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카드예요. 그래서 3번 분들 애정운에서는 마음을 열어도 되지만 스스로를 잃는 방식으로 열지는 말라는 뜻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내 기준을 전부 내려놓지 말고 외롭다는 이유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관계를 계속 붙잡지 말라는 쪽이에요. 이건 차가운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사천 왕카드가 마지막에 오면 불필요한 흔들림이 정리되는 흐름도 같이 들어옵니다. 나를 헷갈리게 하는 사람, 말만 달콤하고 행동이 가벼운 사람, 필요할 때만 다가오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 거리가 조금 허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진심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선을 세웠을 때 더 분명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좋은 관계는 경계를 세운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선을 존중할 때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어요. 3번 분들 전체 흐름을 보면 비녀 카드와 각 카드가 여러분의 품위와 자존감을 먼저 보여줬고, 장막 카드와 문살 카드가 가려진 마음과 관계의 경계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뒤쪽에서는 신칼 카드가 애매함을 정리하게 하고, 금줄 카드가 마음의 보호선을 세우게 하고, 장지 카드가 새로 쓸 여백을 열어주고, 사천왕 카드가 여러분을 흔드는 것들로부터 지켜주는 흐름입니다. 이 8장은 누군가를 미워하며 돌아서는 장면이 아니라 흐트러진 머리를 다시 단정히 묶고 문 앞에 조용히 선을 치고 내 손으로 새 종이를 펼치는 장면처럼 이어져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6월에는 상대의 말보다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기록해보세요. 연락이 왔을 때 내가 편안한지 불안한지 기대가 커지는지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는지 짧게 적어보는 거예요. 감정은 순간에는 크게 느껴지지만 적어두고 보면 반복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상대에게 확인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로 던지기보다 하루 정도 정리한 뒤 부드럽게 표현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건 싸움이 아니라 선명함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달에는 나를 작게 만드는 관계에서 잠깐 물러나는 연습을 해보세요. 답장을 늦게 하라는 계산이 아니라 내 하루를 상대의 반응에 전부 맡기지 않는 연습입니다. 3번 분들, 이 리딩은 끝내야 한다는 식으로 단정해서 보는 흐름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더 이상 애매함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카드들이에요. 사랑을 하고 싶다면 더더욱 나를 지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대할 때 상대도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우게 돼요. 오늘 리딩이 마음을 조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조용히 표시해 주시고, 구독해 두시면 다음 흐름도 여러분 마음이 너무 무겁지 않게 천천히 이어서 봐드릴게요. 4번 고르신 분들 시작 전에 짧게 안내 드릴게요.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마음에 남아있는 질문 한 가지를 무료 타로로 봐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편하게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쪽을 천천히 확인해 주세요. 4번 분들 카드를 펼쳐보면 처음부터 분위기가 깊어요. 앞선 선택지들보다 훨씬 안쪽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설렘이나 가벼운 만남보다 마음속에 오래 넣어두었던 감정, 쉽게 말하지 못한 끌림, 혼자 조용히 품어온 바람이 먼저 보여요. 비단함 카드가 맨 앞에 놓여 있는데 이 카드는 그냥 열린 상자가 아니에요. 곱게 싸두고 아무 때나 꺼내지 않고 정말 소중한 것만 넣어두는 함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4번 분들 애정운은 누군가를 좋아하느냐 아니냐 보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아직 꺼내지 못한 이름이 있느냐 쪽으로 먼저 읽힙니다. 비단함 카드는 아름답지만 닫혀 있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남들은 잘 몰라요. 4번 분들도 비슷해 보여요. 겉으로는 차분하고 일상도 잘 보내고 누구에게 크게 티내지 않을 수 있는데 마음 안쪽에는 오래 빛나는 감정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 감정이 현재의 인연일 수도 있고 이미 지나간 사람일 수도 있고 아직 정확히 시작되지 않은 끌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쉽게 꺼내 말하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누군가에게 사실 나는 아직 그 사람이 마음에 남아있어 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스스로에게도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깊었구나 인정하기가 조심스러웠을 수 있어요. 이 흐름은 조금 차분히 봐야 해요. 비단함 카드가 있을 때는 감정이 겉으로 요란하게 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시간에 더 크게 느껴져요.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이 되면 마음이 깊어지고 누군가와 웃으며 대화하다가도 문득 한 사람의 이름이 속으로 지나가고 아무 일 아닌 것처럼 하루를 보내다가도 특정한 노래나 장소 앞에서 마음이 살짝 멈추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적 있으셨죠? 내가 정말 다 정리한 줄 알았는데 아주 작은 장면 하나가 오래 닫아둔 함의 뚜껑을 살짝 여는 느낌이요. 4번 분들 마음에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 신복카드가 이어지는 게 참 인상적이에요. 신복카드는 가볍게 지나가는 옷이 아니라 어떤 역할과 책임, 깊은 선택을 상징하는 카드처럼 보여요. 애정운에서 이 카드가 나오면 이 인연이나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만으로 보이지 않아요. 4번 분들 마음속에서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오래 남지? 왜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느껴지지? 왜 자꾸 이 마음이 내 삶의 깊은 곳을 건드리지? 하는 질문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의미를 붙이기보다는 이 감정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깨우고 있다는 정도로 보는 게 좋아요. 사랑이 때로는 사람을 통해 내 진짜 마음을 알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신복카드는 또 4번 분들이 애정에서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분들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좋아한다고 해서 바로 달려가고, 보고 싶다고 해서 바로 표현하고, 외롭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기대는 흐름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깊을수록 더 조심스럽고 진심일수록 쉽게 말하지 못하는 분들로 읽힙니다. 그래서 상대가 보기에는 4번 분들이 담담해 보일 수 있어요.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거리 두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마음 안쪽은 전혀 가볍지 않아요. 비단함 카드 안에 넣어둔 마음이 있고 신복 카드처럼 쉽게 벗어버릴 수 없는 감정의 무게가 있습니다. 이제 발원문 카드가 현재 흐름으로 나오면서 4번 분들 마음이 단순한 생각을 넘어 바람이 되어 있다는 게 보여요. 발원문은 마음속 소원을 글로 적어 올리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4번 분들 중에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풀렸으면 하는 마음, 혹은 아직 만나지 못한 인연이라면 이제는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바람이 깊게 자리하고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바람이 아주 조용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큰 소리 내서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오래 접어둔 종이를 꺼내듯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느낌입니다. 발원문 카드는 말의 힘도 같이 보여줘요. 4번 분들 마음에는 아직 꺼내지 못한 문장이 많아 보여요. 나도 사실 기다렸어. 너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었어. 내가 차갑게 보였다면 그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어. 나는 진심이 가벼워지는 게 무서웠어. 이런 문장들이 마음 안에서 적히고 지워지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대신 혼자 마음으로만 정리해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6월에는 여러분 안의 말들을 조금 더 다정하게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 보여요. 상대에게 바로 전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는 스스로에게 숨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결이 이어지는데 방울끈 카드가 숨겨진 원인으로 놓여 있어요. 이 카드가 나오면 관계가 아주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방울이 달린 끈처럼 어디선가 아주 작게 이어져 있는 연결감이 있어요. 연락이 자주 오가는 관계가 아니어도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는 흐름이 있거나 한쪽 마음이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한 느낌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아직 시작 전인 인연이라면 자꾸 눈이 가고 마음이 끌리는 이유가 단순한 우연만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너무 빠르게 확정하진 않을게요. 다만 4번 분들 마음에는 분명히 끊고 싶어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 감각이 있어 보입니다. 방울끈 카드는 연결이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운 신호이기도 해요. 끈을 세게 잡아당기면 방울이 크게 흔들리고 너무 느슨하게 두면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4번 분들 애정도 비슷합니다. 너무 다가가면 부담스러울까봐 걱정되고 너무 물러서면 이대로 아무 일도 없을까봐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리 조절이 참 중요해 보여요. 마음이 깊다고 해서 한 번에 다 쏟아낼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아무 표현도 하지 않은 채 상대가 전부 알아주길 기다리기에도 흐름이 조금 아깝습니다. 작은 말, 작은 반응, 작은 관심을 통해 방울이 너무 크게도 너무 작게도 아닌 정도로 울리게 하는 게 필요해 보여요. 4번 분들 앞쪽 4장을 함께 보면 굉장히 은밀하고 깊은 애정의 장면이 이어집니다.
비단함 카드가 오래 감춰둔 소중한 마음을 보여주고, 신복 카드가 그 감정이 가볍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발원문 카드가 마음속 바람을 조용히 적어 올리고, 방울끈 카드가 아직 이어져 있는 연결의 감각을 보여줘요. 이 4장은 누군가의 앞에서 크게 울고 웃는 사랑이 아니라 혼자 불을 낮춰둔 방 안에서 작은 상자를 열고 그 안에 넣어둔 편지를 다시 읽어보는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고요하지만 절대 얕지 않습니다. 6월에 4번 분들에게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너무 숨기기만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모든 걸 다 말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4번 분들처럼 감정이 깊은 분들은 마음을 꺼내는 순간 그 무게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표현도 천천히 가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 마음을 비단함 안에만 넣어두면 상대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어렵고, 여러분도 점점 더 혼자만의 이야기 속에 머물게 될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이 마음을 정말 어떻게 다루고 싶은지를 먼저 봐야 해요. 이어가고 싶은지, 확인하고 싶은지, 놓아주고 싶은지, 아니면 아직은 조용히 바라보고 싶은지, 그 방향을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4번 분들, 이 앞 흐름은 조급하게 움직이는 애정운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천천히 열리는 흐름입니다. 비단함 카드처럼 귀하게 보관해둔 마음이 있고, 신복 카드처럼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감정의 의미가 있으며, 발원문 카드처럼 조용히 바라는 문장이 있고, 방울끈 카드처럼 아직 흔들리는 연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마음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먼저예요. 아직도 왜 이러지 하고 스스로를 혼내기보다 내 마음이 그만큼 진심이었구나 하고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인정이 있어야 다음 흐름도 조금 더 편안하게 열릴 수 있어요. 촛불 카드가 뒤쪽으로 넘어오면서 4번 분들 마음에 필요한 움직임이 조금 더 분명해져요. 앞에서는 비단함 카드와 발원문 카드가 보여준 것처럼 마음을 깊이 넣어두고 조용히 바라는 흐름이 컸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아주 작은 불빛으로라도 밝혀보는 시간이 들어옵니다. 촛불은 큰 불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한 번에 환하게 바꾸지는 못해도 어두운 방 안에서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정도는 보이게 해줘요. 애정운도 그래요. 지금 필요한 건 거대한 결심이나 급한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조심스럽게 밝혀보는 일입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아직 마음이 있는지, 이 관계를 다시 보고 싶은지, 아니면 오래 품었던 감정을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내려놓고 싶은지, 그 작은 불빛 앞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촛불 카드는 소원과 정성의 카드로도 느껴집니다. 4번 분들은 마음속으로 이미 많이 빌어오셨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조금만 더 알아줬으면, 내가 너무 늦지 않았으면, 이 마음이 괜한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었으면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여기서 카드가 보여주는 건 상대를 움직이기 위한 소원보다 먼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돌보는 정성이에요. 애정에서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꾸 상대에게 시선을 많이 두게 되잖아요. 상대가 연락할까? 상대가 알아차릴까? 상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촛불 카드는 그 시선을 잠깐 내 쪽으로 돌리게 합니다. 나는 이 마음을 품고 있는 동안 나를 충분히 아껴줬을까? 이 질문이 4번 분들에게 중요하게 들어와요. 그 옆에 맑은 물그릇 카드가 이어지는 것도 정말 섬세합니다. 촛불이 마음의 온기를 보여준다면, 맑은 물그릇 카드는 마음의 투명함을 보여줘요. 물은 흐려지면 바닥이 보이지 않잖아요. 감정도 비슷합니다. 기대, 불안, 그리움, 서운함이 한꺼번에 섞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4번 분들 마음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상대가 좋긴 한데 이 마음이 사랑인지 집착인지 헷갈리고, 놓고 싶은데도 놓으면 정말 끝날까봐 두렵고, 다가가고 싶은데 거절당할까봐 조심스러운 마음이요. 맑은 물그릇 카드는 이 감정들을 한번 가라앉혀 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물이 흔들릴 때는 아무것도 선명하게 비치지 않지만, 잠시 기다리면 바닥의 무늬가 다시 보이니까요. 이 흐름은 너무 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게 좋아 보여요. 4번 분들은 마음이 깊어서 한번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 아주 멀리까지 생각해 버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걸까? 이대로 가면 후회할까? 내가 먼저 말하면 관계가 달라질까? 아무 말도 안 하면 결국 지나가 버릴까? 이런 질문들이 한꺼번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맑은 물그릇 카드는 오늘 당장 답을 정하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음을 맑히는 과정이 먼저라고 해요. 상대의 작은 말 하나를 확대해서 해석하기보다 내 감정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보는 신호와 마음이 안정됐을 때 보는 신호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제 해왕국 카드가 결실 쪽에 놓이면서 4번분들 애정운은 오래 묵은 감정을 풀어내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해왕국 카드는 단순히 끝내는 카드가 아니에요. 억울했던 마음, 말하지 못한 마음, 오래 품고도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는 카드처럼 느껴집니다. 4번분들 중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썼는데 상대는 알까 하는 서운함이 있었을 수 있어요. 혹은 상대에게 직접 화를 내거나 원망한 건 아니더라도 내 안쪽에서는 혼자 견딘 시간이 꽤 길었을 수 있습니다. 해원국 카드는 그 마음을 더는 혼자만의 어두운 방에 두지 말고 조금씩 밖으로 꺼내도 된다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풀어낸다는 게 꼭 상대에게 모든 마음을 쏟아붓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감정은 말로 전해야 풀리고 어떤 감정은 내가 나에게 인정해줄 때 풀립니다. 나는 정말 좋아했구나. 나는 많이 기다렸구나. 나는 사실 상처받았구나. 나는 이제 나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고 싶구나. 이런 문장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만으로도 해원국 카드의 흐름이 시작될 수 있어요. 4번분들은 마음이 깊은 만큼 감정을 눌러두는 힘도 강해 보여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하루를 보내도 속에서는 계속 작은 울림이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울림을 무시하지 말고 차분히 들어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마지막에 산신카드가 수호처럼 놓여있는 건 4번분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산신카드는 급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높은 곳에서 오래 바라보고 뿌리와 터전을 지켜주는 카드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4번분들 6월 애정운은 빠르게 불타오르는 사랑보다 내 마음의 뿌리를 확인하는 사랑에 가깝습니다. 이 사람을 향한 마음이 정말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지, 이 관계가 내 삶의 중심을 흔들기만 하는지, 아니면 나를 조금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지 봐야 해요. 사는 바람이 불어도 쉽게 자리를 옮기지 않잖아요. 4번분들도 이번 달에는 상대의 반응 하나에 너무 크게 흔들리기보다 내 안에 중심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 보여요. 산신카드는 또 조용한 보호를 말해요. 4번분들이 마음을 너무 깊이 혼자 끌어안고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자리로 돌아오게 도와주는 흐름이 있습니다.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내 생활, 내 몸, 내 하루가 무너지면 마음은 더 불안해져요. 그래서 6월에는 관계를 생각하는 시간과 나를 돌보는 시간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날에는 산책을 하거나 방을 정리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작은 루틴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감정은 머리로만 정리하려고 하면 더 커질 때가 있거든요.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조금씩 따라 내려옵니다. 4번분들 전체 흐름을 보면 비단함 카드가 깊이 감춰둔 마음을 보여줬고 신복 카드가 그 감정이 가볍지 않다는 걸 알려줬어요. 발원문 카드는 마음속 바람을 조용히 적어 올렸고 방울끈 카드는 아직 작게 이어진 연결의 감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는 촛불 카드가 마음의 방향을 밝혀주고 맑은 물그릇 카드가 감정을 맑히게 하고 해원국 카드가 오래 묵은 서운함과 그리움을 풀어주고 산신 카드가 여러분 중심을 다시 세워주는 흐름이에요. 이 8장은 비밀스러운 사랑을 억지로 드러내는 장면이 아니라 오래 닫아둔 함 앞에 작은 촛불을 켜고 맑은 물 한 그릇을 놓고 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천천히 정리하는 장면처럼 이어집니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4번분들은 6월에 마음속으로만 반복하던 문장을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상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나? 이 마음을 이어가고 싶은가? 이 관계에서 내가 가장 두려운 건 무엇인가? 를 조용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잠들기 전에는 깨끗한 물 한 잔을 옆에 두고 마음이 너무 흐려지지 않게 해달라는 정성을 들여보세요. 큰 의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함부로 방치하지 않는 작은 시간이면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이달에는 상대의 마음을 단정하려고 애쓰기보다 내가 편안해지는 선택을 먼저 해보세요. 표현을 할지 말지, 기다릴지 멈출지는 그 다음에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4번분들, 이 리딩은 마음이 깊어서 힘들었던 분들에게 특히 닿을 수 있어요.
아직 말하지 못한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만 그 감정이 여러분을 너무 오래 외롭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조금씩 풀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촛불처럼 작게 밝혀도 되고 맑은 물처럼 천천히 가라앉혀도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마음 안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거예요. 오늘 흐름이 마음에 조용히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살짝 남겨주시고 구독해두시면 다음 리딩도 차분하고 따뜻하게 이어서 봐드릴게요. 간절한 소원이나 조금 더 개인적으로 풀어보고 싶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카톡 안내도 천천히 확인해주세요. 맞춤 부적이나 비방은 마음이 정말 닿는 분들만 편안한 속도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